안녕하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주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기에 가시화되는 국면에 초입에 있다라는 측면이 될 것 같고요. 이 인텔리안테크의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기대감에서 매출로 이어지는 조금 더 확실한 구간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 이제 이런 주가들이 좀 2차적인 레벨업을 경험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그렇고 뭐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국면에 있는 주식들이 본격적인 레벨업이 다시 한번 되는 이런 구간에 들어가는 초입이 있기 때문에 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2021년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는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시면 올해 실적은 매출액 1,200억, 그러니까 작년에 1,18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00억까지 이제 좀 비교적 선방을 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을 하는 정도의 실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있지만 작년도 실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모의 매출액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좀 감소를 하는데 그 코로나19의 영향이 일단은 그 마진 둔화로 있었을 거고 또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그 R&D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과의 협업 관계를 통해서 이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한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실적은 1,7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 정도 성장을 하는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진은 어느 정도는 정상화 될 텐데 내년에도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R&D 비용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마진이 2018년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회복하는 거는 21년 이제 후반부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과 주가 모두 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뭐 좀 개선되고 본격화되는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뭐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이제 그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23일 날 인텔리안테크가 저궤도 위성 사업자인 이제 원앱과 이 공급계약 공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그 공급계약 규모는 190억이었는데 이 규모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공급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거래처로 등록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매출액 대비 숫자는 이제 17% 수준인데 이후에는 스팟성의 PO를 통해서 인텔리안테크한테 주문을 지속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이런 의미 있는 공급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다 이제 의미 있는 계약인데 일단은 그 인텔리안테크가 기존의 이제 사업이었던 그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에서 신사업인 저궤도 위성 사업자와의 안테나 공급 계약 수년간 공을 들이면서 했었는데 이 연구개발에 뭐 지속적으로 이제 나섰던 인텔리안테크가 드디어 이제 제품 판매가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공급계약이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원앱과의 계약이 확정이 되면서 향후에 다른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 이를테면 아마존이나 스페이스X와의 사업도 상당 부분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양적, 질적 모두 다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향후에 이제 저궤도 위성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원앱, 스페이스X 그리고 아마존 빅3의 사업자들 위주로 이제 재편이 될 것 같고, 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중소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도산을 하거나, 이 자금, 압력이 이제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빅3에 대한 투자 단행 및, 경쟁은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빅3 위주로 재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원앱은 그 가장 문제 우리가 올해 3월에 우려가 됐었던 게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이 관련된 유관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통신위원회 그리고 연방 정부 뭐 이제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관련된 유관 기관들이 많은데 지난 11월 20일 날 챕터 11을 공식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서 정상화가 이제 완료가 됐고요. 기존 주주였던 소프트뱅크에서 신규 주주인 영국 정부와 인도 바르티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면서 지분율을 인수를 하게 되는
이런 진행 상황에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박차를 가하게 될 것 같고요. 2021년은 원앱의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스케줄을 보시면 2021년 불과 내년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북극 지역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할 계획이고요. 후년 2022년에는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을 할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의 진행 속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앱과 스페이스X, 아마존이 주도하는 우주전쟁 3파전은 이 본격화되는 초입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앱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뭐 위성 사업자들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12월 17일 날 네 번째 위성을 드디어 발사를 하게 됩니다. 이 8개월 만에 이제 새로 위성 발사를 재개하게 되는 거고요. 이 위성 발사 이후에 110개의 저궤도 통신 위성을 보유를 하게 됨으로써 이 내년도에는 더 빠른 속도로 위성을 발사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4.8만 대 추가 인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발사할 수 있는 위성의 수는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의 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인텔리안테크가 누릴 수 있는 수혜, 과실은 결국은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를 위한 그 안테나 수주 및 매출이 될 텐데요. 올해 2021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가정은 41% 그리고 273% 정도 급증을 하는 것을 가정을 했고요. 추정의 가정은 이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기존의 이제 본업이죠. 본업 매출이 약 한 20% 정도 성장을 하는 것, 그리고 원앱향 매출 인식이 이제 본격화되는 두 번째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R&D 비용이 지속적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함으로써 2021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본격화되는 과정이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2022년 매출은 더욱더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액 규모 자체가 2배 이상 늘어나는 100%를 상회하는 매출 성장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신규 사업자들하고의 계약 관계가 더 본격화되거나 아니면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앱만 가지고도 100% 이상의 매출 달성은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 향후에 21년하고 22년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빠른 매출 증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증가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원앱이 가져가는 이 전체 볼륨이 얼마나 되느냐, 이를 통해서 인텔리안테크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이제 규모를 파악을 할 수 있는 힌트가 될 텐데요. 지금 이 원앱이 FCC에 신청을 해놓은 인텔리안테크 향 전체 물량은 약 4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나리오가 될 텐데, 이 전체 40만 대 물량에 대한 ASP 가정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40만 대가 모두 주문이 나오면 약 4조 원, 그리고 20만 대가 주문이 나오면 약 2조 원의 규모를 가집니다. 이 작년도 인텔리안테크의 매출액이 1,1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2조 원에서 4조 원 규모의 이 전체적인 볼륨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인텔리안테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수주 잔량의 전체 총 캐파, 총 볼륨이라고 보시면 이 정도 내에서 이 회사의 확장성이나 성장성을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게 인텔리안테크는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 드리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장기 투자 그리고 중장기적 성장이 수년간 지속이 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면서 성장을 해갈 거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 입장에서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